네, 앞서도 3월에는 중국 시장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중국과 연관된 국내 증시의 상장 종목들도 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중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찐닝 중국 경제 전문가 모셨거든요. KB전 연구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인사부터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홍콩 증시가 갑자기 확 올랐어요. 그죠? 네. 그리고 최근에 1월 달에는 중국 증시가 좀 괜찮았는 것 같은데 2월에는 또 약간 조정을 보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 증시 상황이 어떤 것 같으세요? 3월 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현지 분위기가 기대 심리와 관망 심리가 좀 혼재되어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지난 몇 개월간 중국과 홍콩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 춘절 네. 전인 작년 말씀하시죠.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은 중국 증시가 10%대 상승했고 홍콩은 투자자 구성이랑 상한폭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더 급등했고요. 하지만 춘절 후인 2월 한 달 동안 보면 좀 숨고르기 장세가 나왔고 그리고 3월 들어 어제 3월 1일은 그 전날에 발표된 그 제조업 PMI가 좋게 네. 나오기 때문에 상승했고 하지만 오늘 3월 2일 오전장 기준으로는 상해종합은 강보합, 심천과 홍콩은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춘절 전에 좀 3개월 동안 반등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12월 7일에 방역이 해제된 후 중국의 내수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가장 컸고요. 하지만 춘절 후에 한 달 동안 조금 조정이 나온 것은 춘절 기간 동안 소비가 좀 회복됐지만 현지 기관들의 기대치나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는 경제 지표가 매월마다 발표되지만 특이하게 1월과 2월 합산 지표는 3월 중순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실물 경제 지표 발표 공백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방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내수 소비나 경기가 조금씩 정상화되겠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 회복되는 강도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절 후 한 달 동안 좀 조정이 나왔고요. 3월 1일 어제 좀 급등세가 나온 거는 2월 말에 발표된 1월의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투심이 단기 개선이 나왔고요. 또 어제 하루 그 중국 국내 시중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유동성이 약간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현재 기준으로는 향후에 중국 경제나 증시가 이제는 다 좋게 될 거다. 그런 막연한 심리보다는 이제부터는 한 달 한 달 실물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지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물 지표 발표 공백기도 있었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엊그제 나온 중국의 PMI 지표가 그 첫 시발점으로 네. 괜찮았네라는 네. 기대감을 주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좀 기대를 받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실제로 11년 만에 중국 제조업 지표 PMI가 지금 최고치 나왔거든요. 네. 이게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확장 국면으로 중국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그저께 발표된 1월 제조업 PMI가 52.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표를 세부 지표로 쪼개보면요. 조금 온도차가 있는데요. 쪼개보면 5개 지표 중에 생산 지표와 신규 주문 지표가 가장 중요한데 두 지표 모두 12월 대비 상승했지만 상승폭을 보면 신규 주문 지수의 상승폭보다 생산 지수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즉 생산 지표는 공급이고 신규 주문은 수요이잖아요. 네. 공급보다는 수요의 상승폭이 더 컸어요. 하지만 올해 경제에 있어서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가장 실질적인 거는 수요가 더 회복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내수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높은 것 같은데 하지만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중국 GDP 중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게 60% 정도를 차지하는 내수 소비잖아요. 물론 방역 해제가 됐으니까 점점 정상화는 되겠지만 한 3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중국인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좀 대비할까? 그런 망설임, 불안 심리 그것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저축하고자 하는 성향이 더 강해졌고요. 두 번째는 3년 동안 앵커님도 그랬다시피 3년 동안 우리가 깨닫게 된 거는 충동 소비보다는 이성적인 소비로 가자. 내구재보다는 필수 소비.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좀 이성적으로 필수 소비 위주로 하자. 이런 네. 소비 마인드가 좀 정착이 됐고 세 번째는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이 코로나 3년 동안 청년 실업률이 거의 20%에 근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업률이 어느 정도 만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PMI 지표, 그저께 발표된 PMI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하나만으로는 그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판단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말씀하실 때 약간 반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PMI 지표에서 공급 회복이 더 크고 수요 회복은 좀 적었다 이게 맞죠? 네, 둘 다 상승했지만 네. 상승 폭은 공급 지표보다는 수요 지표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네, 일어나야 수요가 공급을 견인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보인다 약하다. 이런 네. 말씀이세요, 그죠? 자, 이제 양회에 대한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 양회가 대규모 정치 행사고 1년에 가장 저희가 주목해야 될 행사라는 네. 건 대부분 알고 계실 테고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왜 항상 양회 직전 며칠 전에 항상 한국에서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5년, 10년 매년 똑같은 멘트를 하는데요. 딱 두 가지 명확히 개념을 해야 되는데요. 3월 양회가 가장 중요한 한 해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이긴 하지만 네. 그중 신임 총리가 2시간 넘게 서서 그 정부 공작 보고서라는 걸 읊잖아요. 네. 읽잖아요. 근데 그중에 경제 관련 방향성이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내용보다는 작년 12월 중순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네. 이미 그 세부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돼주는 A4 용지 한 장으로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양회에서 신임 총리가 발표하게 되는 경제 관련 내용은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표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화지 어떤 획기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는 그래서 거다. 중앙경제공작에서 나온 여러 내용 중에 딱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요. 네. 1번은 올해는 내수 회복과 확대가 최우선 과제다. 1번. 2번은 제조업을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발전시켰지만 중국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을 더 가속화하겠다.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 신임 총리가 발표하게 되는 그 자세한 내용에서 어디에 그 힌트를 줘야 되냐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계속 꾸준히 완화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완화하는지 그 강도, 수위 조절이 중요하고요. 내수 회복은 아시다시피 자생적으로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소비하는 게 자생적인 회복이 중요하지만 그게 좀 역부족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내수 확대를 위해서 어떤 지원 정책이 나오냐. 이 두 가지 수위 조절을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그 표현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12월에 가이드는 다 나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을 푸는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중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국내 증시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해는 좀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단계별로 나눠서 보면 올 한 해는 아무래도 작년 말에 방역 해제를 했으니까 기저효과를 고려하든 뭐 정책 지원을 고려하든 올해는 당연히 작년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는 뭐 1년 내내 쭉 가기보다는 2, 3개월 단위로 좀 단계별로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춘절 이후에 한 달간 좀 숨고르기 장세가 나왔고 이제 양회 전후로 만약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내수 확대 정책, 제조업 정책 관련 수위 조절이 좀 올라간다면 또 2, 3개월 동안 조금 모멘텀이 있을 거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거기에 따른 이익 실현이 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좋게 보지만 단계별로 한 2, 3개월씩 잘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2, 3개월씩 잘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라. 섹터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만약에 중국에 직접 투자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내수 소비와 관련된 먹고 마시고 쇼핑하는 관광 이런 거는 작년 11월, 12월, 1월까지 2, 3개월 정도 이미 급등하면서 선반영 됐고요. 하지만 그중에서 아직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거는 가전과 관련된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인 소비와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올해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좀 지난주부터 슬슬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플랫폼 회사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또 착각이에요. 디지털 경제라고 하면 지난 15년에서 20년 동안 가장 고성장한 게 플랫폼인데 이제부터 중국이 말하는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라는 거는 2월 27일에 공무원에서 디지털 중국 건설 장기 기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단순히 자산거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태계, 과학, 제조업 여러 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그 정도, 그 비중을 대대적으로 올려서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이런 쪽에서는 점점 더 선진국으로 가겠다.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전형적인 내수나 제조나 제약 바이오 그런 거가 아니라 디지털화라면 뭐 스마트 제조 공장이 있고 그리고 시스템이 중요하니까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그래서 과거의 전형적인 중국 종목에 비해서는 이제부터는 좀 더 광범위하고 세부화되고 좀 더 생소한
종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국내 투자에 있어서 중국하고 연관지어서 그럼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지난 2, 3개월 동안 아마 뭐 경기 민감주나 시크릿컬 업종 관련해서 많이 다뤄졌는데 저희 생각은 작년 말 올해 초까지 2, 3개월 동안 한국의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한 것은 실제로 매월 나오는 판매량이나 이익률이나 이런 실적의 검증을 받은 게 아니라 단순 기대감적인 차원이 컸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3월 중순부터 이제 매월 동안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 관련 수혜주도 그냥 막연한 지금부터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이 회사 뭐 철강이면 철강, 뭐 제조면 제조 이 회사가 3월, 4월 매월마다 이익률이 어떻게 되고 전체 매출에서 중국향 매출이 성장했냐, 비중 축소되냐 그거를 실질적으로 매월 실적으로 검증받아야 되는 그 단계로 이제 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중국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볼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국하고 거래 관계에서 그 수혜가 나타나는지를 좀 점검하면서 우리가 관련돼서 기대감에서 실제 지표로. 알겠습니다. 기대감에서 실제 지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찐닝 중국경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